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검찰이 이제 넘겨받았는데요, 다시 특검으로부터. 특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제대로 할 거냐.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과의 통화라든가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간부들과의 뭐 1000여 통이 넘는 통화라든가 이런 게 밝혀지면서 더 걱정이 많거든요.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특검에서 검찰로 수사가 넘어오면서 크게 세 줄기 수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기업 관련 수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수사,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이 세 부분이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들은 검찰 내에서도 이미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국민적인 여망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는 바로 검찰에 대한 수사와 지금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우병우 수석 당시에 임명된 고위 간부들이 지금 다 남아있는 상태고 특히나 그 정용인의 문건에 대한 수사, 세월호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은 바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과연 수사를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동인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의 어떤 여망,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 가장 큰 여망, 그것이 가장 큰 동인이고요. 일단은 대선 국면에 들어오면서 검찰 개혁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으로부터 더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지금 정권도 이양기이고 그리고 공수처 문제라든가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수시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안이 생기면.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하고 통화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뭐 통상적인 업무적인 대화였다고 하고 1000여 통이 넘는 통화에 대해서도 게이트 이후입니다. 게이트 이후에 1000여 통이 넘는 민정수석실과의 통화도 일상적인 통화였다고 하는데 검찰 출신으로서 이게 해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보면은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 체계는 원래 대검에서 법무부로 가고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기본적인 카운터 파트너는 법무부입니다. 원래 대검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찰청은 그 카운터 파트너가 원래의 의미의 카운터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 전 수석 스스로도 지난 10월 청문회에 출석해서 법무부하고는 통화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검과 직접 통화한 것은 정상적인 보고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과 또 통화를 했고 또 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과 통화한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천통입니다. 그냥 통화한 게 아니라. 안태근 법무부 국장이죠. 안태근 법무부 국장하고 천통.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청와대 이렇게 민정수석 통화한 거는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통화 시간을 보니까 통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대부분. 사실 저희 인터뷰도 15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일상적인 업무 보고만 했다. 일상적인 업무 관련 얘기만 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하루 10통씩 1000통을 석 달 동안 그렇게 길게 하려면 이건 사귀는 사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태근 그 법무국장 같은 경우는 사실 법무부하고 청와대하고 제일 가장 많이 통화해야 되는 이치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통화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부터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아닙니까? 거의 7월에서 10월 사이에 1000통. 일반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출신으로서 이 해명은 납득이 안 간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의원님은 납득이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병우 라인이라고 하는 새가 검찰의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명확하게는 되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예.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검찰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예.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어쨌든 우병우 수석으로 인해서 약간의 혜택이라도 본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라도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마음의 빚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라인이라고 해서 꼭 뭐 특별한 걸 주고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받고 혹은 덕을 봤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잔뜩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아직도 검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아까 이제 세 가지 큰 줄기라고 하셨어요. 대기업 수사는 특검이 넘어가기 전에 또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아마 국민적 열망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라고 하고 지금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나머지 한 카테고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 인용으로 나왔다.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니까 이제 구속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대기업에 대한 수사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지금 수사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3월 10일에서 3월 13일 전에는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대선이 5월 초순경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약 2달 이제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이 끝난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네, 기업 수사에 집중을 하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밀어놨다가 그다음 정권이 만약 바뀐다든지 이러면 그 정권의 어떤 뉘앙스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설사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한다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검찰에게는 크다. 이런 뜻으로 이해했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공소유지라는 단어가 요즘 최근에 특검이 종료되면서 많이 나오는데 공소유지가 무슨 뜻인지는 저희가 다른 인터뷰 시간에 듣긴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상대하는 경우에 이쪽에 남아있는 특검의 파견 검사가 과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동원할 대규모 변호인단을 대응할 수 있겠는가. 공소유지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특검의 검사가 8명이 남아서 예.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예. 특검보가 또 4명입니다. 충분한 인원인가요? 보시기에? 앞으로 이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인원이 필요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렇게 아주 부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실제로. 그냐면 지금 특검에서도 10명 요청을 했는데 8명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법무부가 특검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중앙지검에 예전에 공판부에 있을 경우는 약 20명의 검사들이 거의 중앙지검의 공판을 거의 담당할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숫자가 아주 공판을 공소유지를 하기에 아주 부족한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렇죠. 공판 과정에서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금 11명에 달하는 변호인 구성했다는데 주윤선이라든지 이런 피고인들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문제는 오늘 내일 끝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검찰 출신이시니까 저희가 자주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